안녕하십니까. 제16강 난기류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난기류라는 것은 여러가지 말로 표현되고 있으나 난류, 요란기류, 터뷸런스 여러가지로 있는데, 난기류라는 말 그대로 어지러울 난자입니다. 그 대기 불안정 외에도 지표면의 어떤 부등 가열, 똑같이 가열되지 않고 부등 가열과 굴곡, 나무나 건물 등에 의해 생긴 대류성 기류, 어떤 공기 흐름이 큰 나무나 큰 건물을 지나다 보면 기류가 바뀌죠. 그래서 그런 대류성 기류와 윈드시어, 앞으로 여러분들이 윈드시어란 말을 자주 듣게 될 건데, 되게 쉬운 말로 표현하면 풍향이 갑작스럽게 변화되는 것을 윈드시어라고 합니다. 그래서 활주로에 항공기가 내리거나 할 때 갑자기 바람이 멎는다거나 하면은 양력이 없어져 가지고 푹 떨어지는 그런 현상이 바로 윈드시어입니다. 그래서 위험하죠. 활주로 어떤 이류가 착륙하거나 뭐 그럴 때 보면은 이런 대류성 기류와 윈드시어, 대형 항공기 후류, 큰 항공기가 뜨고 내린 다음에는 그 뒤에 따르는 기류가, 난기류가 생겨가지고 작은 항공기가 바로 뒤따르다 보면은 그 기류에 말려서 굉장히 당황하게 됩니다. 그래서 관제탑에서는 항상 대형 항공기가 바로 이륙하게 되면은 그 이후에 작은 항공기는 이륙을 못하게 잠시 멈추게 합니다. 그래서 이런 대형 항공기 뒤따르는 것은 위험하다 그 말이죠. 이런 바람의 변화로 공기 흐름이 불규칙한 현상을 우리가 난기류라고 한다 그 말입니다. 불규칙한 바람의 변화나 상승기류, 또는 갑자기 바람이 밑으로 내리는 하강기류, 이와 같은 어떤 수직으로 위로 올라가거나 내려간 이런 것이 난기류 원인이다, 그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어떤 대기 불안정으로 시간이나 장소에 관계없이 난기류를 만날 수가 있습니다. 난기류 하면은 되게 이제 항상 그러진 않지만은 저군형 형태, 앞에 구름의 모습에서도 설명드렸습니다만은 저군형 구름이 층층이 쌓여 있는 저군형 형태의 구름에서 예측할 수 있고, 심한 난기류는 많은 비를 포함한 정난운에서도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뒤에 나오겠지만은 난기류가 꼭 이런 구름에서 나오는 게 아니라 맑은 하늘에서도 나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저기 높은 고도에서는 청천 난기류 그런 게 나오는데, 그건 나중에 얘기하기로 하고, 항공기가 적은 주위를 비행하면서 상승기류나 하강기류를 만나면은 급격하게 위로 푹 선다거나 아니면 아래로 뚝 떨어진다거나 이런 상하운동을 일으키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떻게 외국에 혹시 다니다가 가끔 그런 것을 경험할 수도 있습니다. 조종사뿐만 아니라 승객들도 같이 느끼니까, 비행기가 들어가면은. 큰 비행기면은 그런 게 영향이 좀 적은데, 우리가 하는 어떤 경량 항공기 같은 경우는 난기류에 굉장히 민감합니다. 똑같이 날아다니니까. 그래서 난기류한 심한 요동은 탑승자에게 불안이나 불쾌감을 주고, 강한 난기류가 계속되면 기체가 손상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반복해서 난기류에 계속 휘경안에서 어떻게 기체가 휩쓸리게 되면은 날개나 여러 가지 부분이 계속 흔들어 주게 되면은 약한 부분이 파손을 일으킬 수 있죠. 그래서 어떤 금속 피로라고 하죠. 피로를 일으킨다 해서 사고 원인이 될 수도 있고, 항공기 속도나 자세가 급하게 변해서 조종이 곤란해진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비행 중에 심한 난기를 만났을 때는 항공기 속도를 운영자 교범, 항공기 시작회사에서 만든 매뉴얼이 있습니다. 거기에는 항공기 운항 속도를 적용해서 될 수 있는 항공기 날개에 미치는 저항을 감소시키는 게 좋습니다. 가장 보면은 날개가 면적이 넓고 얇기 때문에 민감한 부분이죠. 자, 그럼 난기류 강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난기류의 강도라는 것은 되게 약한 난기류다, 보통 난기류다, 심하다, 극심하다 이렇게 구분을 하고 있습니다. 정확한 어떤 경계가 있는 건 아니지만은 약간 불규칙한 고도나 자세 변화, 이런 항공기 조종에는 크게 영향을 안 미치고 비행 방향 유지에 전혀 지장이 없는 상태, 이런 난기류가 약한 난기류다 합니다. 되게 탑승자들은 비행 중에 좌석 벨트 하거나 그럴 필요는 없이 약간 흔들리네 그 정도 느끼는 그것이 약한 난기류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이제 경량 항공기 어떤 운항도 운항이지만은 일반 항공기를 기준으로 설명을 드리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보통 난기류라는 것은 고도나 자세 변화가 생기지만은 항공기 조정하는 데 시장이 없고 어떤 지시 속도에 약간 변화가 있고 좌석 벨트가 좀뭐 빡빡했다 늘어났다 어떤 탄력을 느낀다거나 기내에서 우리가 움직일 때 좀 어려움이 있고 항공기가 어떤 피칭이나 롤링, 요잉을 느낄 수 있는 상태. 이것은 우리 이제 비행 이론이나 거기서 나왔는데 일부러 다시 한번 복습하기 위해서 그림을 가져왔습니다. 피칭이라는 것은 이 날개축을 기준으로 상하가 오르락 내려가는 거, 이게 피칭이죠. 고개가 까딱까딱 위아래로 내려갔다는 거, 이게 피칭입니다. 삼축으로 내려갔고, 그 다음에 롤링이라는 것은 비행기 기축, 앞 뒤를 축으로 기준해 가지고 움직이니까 날개가 이렇게 흔들흔들하는 거. 우리 배를 타면 롤링한다 그런 말 많이 하죠. 멀미하고 그러죠. 그 다음에 요잉이라는 것은 비행기 중심축이 상하로 돼 가지고 비행기가 이렇게 좌우로 흔들흔들하는 거, 이걸 보고 요잉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비행기에서 삼축 운동 하면은 피칭, 날개 폭을 기준으로 고개가 위아래로 기수가 우아래로 오락내리락 하는 거, 피칭. 롤링이라는 것은 항공기 중심축을 기준해서 날개가 좌우 상하로 왔다 갔다 하는 거. 요잉이라는 것은 상하축을 기준해서 좌우로 왔다 갔다 흔들흔들 하는 거. 이게 여기서 말하는 피칭, 롤링, 요잉입니다. 자, 이런 어떤 이제 움직임을 느끼는 것이 보통 난기류입니다. 피칭이나 롤링, 요잉을 느낄 수 있는 정도. 대기 조종사는 어떤 평행이랄지 비행 방향을 유지하기 위해서 주의를 좀 해야 한다. 그 다음에 뭐 좌석 벨트도 해야 할 정도. 조종사가 좌석 벨트 한단 말은 결국은 좌석 벨트 안 해가지고 자세가 흐트러지면은 조종하는데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해야겠죠. 그 다음에 심한 난기류. 심한 난기류라는 것은 급격한 고도나 자세 변화, 어떤 대기 속도에 대한 큰 변화가 있고 순간적으로 제어 불능이 날지 좌석 벨트가 굉장히 탄력을 느낀다 할지 안 묶은 물건들이 뭐 흔들리고 튀어나오고 그 정도가 심한 난기류입니다. 반드시 조종사는 좌석 벨트 어깨끈까지 완벽하게 해야 할 것입니다. 극심한 난기류라는 것은 그보다 심하니까 갑작스럽게 항공기가 튀어오르고 구조적으로 손상을 입었을 정도로 조정이 힘들 정도, 그게 극심한 난기류입니다. 뭐 특별한 뭐 경계는 없지만 대개 그 정도라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여기서 뭐 이런 게 나오든 난기류, 약한 난기류가 어떠냐, 보통 난기류 어떠냐, 그 시험이 나오진 않겠죠. 난기류가 뭔지, 어떻게 생기는 건지 그걸 보고 나오는 거지. 여기까지는 그냥 상식적으로 알아들으면 되겠습니다. 난기류 원인은 크게 대류성기류, 그 다음에 장애물에 의한 요란, 뭐 산악파, 윈드 시어, 저고도 기온역전, 전선지역, 뭐 이런 여러가지 원인들이 나옵니다. 먼저 대류성 기류를 보면은 대류가 불규칙적으로 가열해가지고 더운 공기, 차가운 공기가 수직으로 이동할 때 어떤 대류 현상, 더운 공기가 위로 올라오고 차가운 공기가 내려가고 하는 그런 상태. 대류성 기류는 통상 낮은 고도에서 어떤 지표면 상태에 따라서 불규칙한 가열로 어떤 공기가 수직으로 위로 올라가고 내려가고 이런 현상입니다. 그런 것은 대개 대류 강도는 지표면이 산이나 그런 데는 낮에 빨리 데펴지고 저녁에 빨리 식고 뭐 그런 여러 가지 있고 하듯이 그런 지표면의 가열 정도에 따라서 생길 수 있는 게 바로 대류성 기류입니다. 그 다음에 장애물에 의한 요란이라는 것은 지표면 가까이에 있는 큰 건물이나 나무 이런 것은 바람에 영향을 주지요. 실제로 뭐 작은 건물이나 작은 나무 같은 거 관계없지만은, 또는 특히 산이나 같은 큰 지형을 통과할 때는 산의 어떤 공기 흐름이 흩어진다거나 모아진다거나 그러기 때문에 그것이 큰 장애물입니다. 지상 장애물입니다. 그래서 장애물 뒤쪽에 형성되는 기류의 형태를 여각적 난기류 그렇게 말합니다. 앞에서는 바람을 맞바람으로 받았다가 그 바람이 산을 넘어가지고 뒤로 갈 때는 거기서 말리게 됩니다. 뒤에 이제 그림이 나오겠습니다만은, 그런 식으로 할 때 역학적 난기류 그렇게 하는데, 역학적 난기류 강도는 바람의 속도가 빠르거나 아니면 지형이 거칠수록 더 심하죠. 그건 상식적인 거겠죠. 그 다음에 산악파라는 게 있는데 이것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산의 영향으로 대기 흐름이 발생하는 산악파 정상에는 대개 우리가 산악파 왜 생기냐 하면 큰 높은 산이 있는데 그 산 위에가 어떤 아몬드형 구름, 아몬드 뭐 아시죠? 옆에 먹는 열매 아몬드처럼 생기는 거, 또는 그걸 보고 어떤 렌즈, 볼록 렌즈처럼 생긴 렌즈형 구름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가끔 보면은 렌즈형 구름을 멀리서 보고 UFO 나타났다 하고 신고도 한다고 그런 얘기를 들었습니다. 예를 들어 산 정상에가 그런 아몬드형 구름이나 렌즈형 구름이 형성이 되면은 그 밑에 산 정상 아래는 뒤쪽에는 말린 구름이 약간 말린 구름 형태가 형성돼 가지고 심한 난기류를 내포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산을 넘으려고 할 때 산 꼭대기가 가만히 있는 어떤 모자 모양, 아몬드 모양 또는 렌즈 모양, 뭐 표현하는 방법이 다 틀립니다만 비슷하겠죠. 그 정지되어 있는 그런 구름이 있으면 거기는 위험하겠다, 산악파 있겠다 생각을 하셔야 합니다. 그래서 산정으로 이제 예를 들어서 산 꼭대기로 40노트 이상 바람이 불 때 어떤 난기류가 생길 것이다, 그런 예상을 하면 된다, 이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자주 나오고 중요한 게 윈드 시어입니다. 시어라는 것은 잘리는 걸 말합니다. 전단, 잘리는 거. 윈드, 바람이 잘린다, 그 말은 갑자기 풍속이나 풍향이 갑자기 변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윈드 시어는 대기 어느 고도에서도 발생할 수가 있고, 발생할 수 있는 어떤 조건은 저고도에서 기온 역전, 기온이 올라가다가 내려간다거나, 여기서 역전이죠. 내려가다가 올라간다거나, 그 다음에 전선지역, 온난전선, 한냉전선, 또는 높은 고도에서 제트 기류를 만나면, 갑자기 빠른 기류를 만나면 당연히 복잡해지겠죠. 그 다음에 또 중요한 게 맑은 하늘에 요란 기류가 생깁니다. 맑은 하늘에 날벼락 하듯이 맑은 하늘에 요란 기류, 그걸 보고 우리는 청천요란이라고 합니다. 청천, 맑은 하늘에 요란이 생겼다. 청천요란, 영어로는 CAT 그렇게 쓰는데, CAT는 클리어 에어 터블런스라고 해가지고 바로 말대로 청천 난류에 대한 영어입니다. 클리어 에어, 맑은 하늘에 터블런스, 요란이 생긴다, 청천요란입니다. CAT 그렇게 쓰기도 합니다. 그 다음에 저고도 기온 역전이라는 것은 역전부 상단에 바람이 강하고 하부바람은 잔잔한 상태에서 두 바람 사이에서 윈드 시어가 형성됩니다. 바람이 하나는 빠르고 하나는 잔잔하다 보면은 그 사이에 경계가 생겼죠. 그래서 거의 전단이라는 건 잘린다는 말이죠. 가위 하면은 전단력으로 종이를 자르죠. 종이나 한걸 자르는 가위. 칼은 어떤 자르지만 날카로운 걸로 자르지만은 가위는 그렇게 날카로운 걸로 쏘는 게 아니라 위에 내리는 힘, 아래에서 올리는 힘, 그 전단력으로 하는 게 가위입니다. 전단이라는 건 그걸 말합니다. 급작스러운 변화, 힘의 변화. 그래서 이런 전단 변화, 이제 그런 것들이 기온 역전에서 이제 나올 수 있다. 윈드 시어가 형성된다, 그 말입니다. 되게 이제 몇천 피트 이상에서 25노트 이상 바람이 불면은 예측할 수 있건데, 그것은 어려우니까 되게 아무튼 윈드 시어가 뭐다. 여기에서 여러분이 산악파가 뭐다. 장애물이란 요란이 왜 생긴가. 지표면에 큰 건물이나 큰 나무가 있으면 바람이 막히거나 하다 보면은 뒤로 돌아가거나 해서 여러 가지 있을 거고, 산악파도 마찬가지. 큰 산이 있으면 바람이 막히면은 넘어가면서 뒤쪽에서는 어떤 비행기 제트기 후류처럼 뒤에서 어떤 흐르는 어떤 공기 흐름이 바뀔 수가 있습니다. 윈드 시어도 마찬가지. 갑자기 빨라진다거나 늦어진다거나 그런 바람의 어떤 전단 형상이 윈드 시어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저고도 역전이라는 것은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역전부 상단에 바람이 강하고 아래는 잔잔한 상태에서 서로 갖다 성질이 틀리니까 사이에가 윈드 시어가 발생되겠죠. 그 다음에 전선지역이라는 것은 바람의 방향과 속도의 변화가 발생하고 이에 따라서 윈드 시어가 발생합니다. 그래서 전선성 윈드 시어는 일반적으로 한랭 전선보다 온난 전선이 더 강하게 발생한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이것은 세부적인까지는 알 필요 없고, 되게 여기서 한다면은 대리성 기류, 어떤 장애물이란 요란, 산악파가 뭐다, 윈드 시어가 뭐다, 이 정도만 아시면 되지, 세부적으로 몇 마일에서 어떻고 2000pt에서 25도 거기까지는 필요가 없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윈드 시어라는 게 굉장히 중요하고 시험에도 자주 나오니까 윈드 시어를 다시 한번 세부적으로 하겠습니다. 윈드 시어의 영향 중에서 크게 두 개 나눌 수 있는데, 하나는 배풍 상실과 하나는 정풍 상실. 배풍이라는 것은 뒷바람이죠. 정풍은 앞바람이고, 배풍 상실이라는 것은 윈드 시어가 존재하는 지역에서는 항공기가
배풍 상태에 따라서 바람이 없거나 갑자기 배풍이 불다가 바람이 없어지거나 또는 정풍으로 바뀌었을 때 항공기는 순간적으로 속도가 증가합니다. 증가하면서 피치가 들린다. 다시 말해서 비행기 앞에 머리 부분 코가 위로 올라갑니다. 그래서 정상 경사보다 상승하니까 이때 조종사는 바로 파워를 줄이고 속도가 빨라지니까 파워를 줄이고 항공기 상승 안 하도록 우리가 요크를 밑으로 강화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가지고 정상적으로 자세를 잡아줘야 할 겁니다. 그 다음에 정풍 상실이라는 것은 뭐 배풍 상실하고 반대죠. 앞바람이 없어지는 거니까 여기 보면은 뭐 영어가 더 적히는데 우리 배풍 한자이고 뒷배자죠. 정풍 앞바람 뒷바람인데 loss of tailwind 꼬리 쪽에서 부는 바람, 헤드윈드 머리에서 부는 바람 뭐 이게 더 쉬울지 모르겠습니다. 정풍 상실이라는 것은 윈드시어가 존재하는 지역에서 정풍을 받아서 접근 중에 바람이 갑자기 없어지거나 또는 배풍으로 바뀌었을 때, 그러니까 배풍하고 반대죠. 그럴 때는 항공기는 속도가 갑자기 감소하고 피치가 숙여집니다. 그러면 숙여지면 당연히 고도는 강화하겠죠. 그러면은 비행기가 고도가 낮아지니까 조종사는 즉시 파워를 올려서 상실된 고도를 회복해서 강화가 또 마찬가지 위로 올려서 정상적으로 해서 착륙을 하거나 운항을 해야 할 것입니다. 그 다음에 난기류에 의한 분류를 보면은 대류에 의한 난기류는 대륙권 하층의 기온 상승으로 더운 공기가 상승하고 상층의 차가운 공기는 밑으로 내려오겠죠. 그러면 하나는 올라가고 한쪽에 내려오고 하다 보면 거기서도 난기류가 발생되겠죠. 대류. 그 다음에 기계적 난기류라는 것은 대기와 불규칙한 지형이나 어떤 장애물 마찰로 풍향이나 풍속이 급변하고 바람이나 산, 언덕, 건물 이런 지형 지물을 지나면서 부는 경우에 생기는 일련 어떤 소용돌이 형태, 그걸 보고 기계적 난류라고 합니다. 어떤 하드웨어적인 거, 물건에 만나서 거기 바람 방향이 바뀌는 거, 그걸 보고 기계적 난류라고 합니다. 윈드시어가 자주 나오죠. 중요하고 시험에서 나오니까 자주 나옵니다. 윈드시어, 영어로 윈드, 시어라는 것은 전단, 자른다 그 말입니다. 바람이 잘린단 말은 갑자기 방향이 바뀌거나 끊어지거나 그걸 말하는 거죠. 전단풍, 윈드시어. 그 다음에 이것은 대부분 난기류는 윈드시어와 관계가 있는데 직접적 원인으로 발생하는 것으로 대표적인 것이 제트기류 주위의 바람 차이 또는 바람 경도에 의한 전단 이런 걸 보고 우리가 청천난류라고 합니다. 청천난류, 조금 전에 말했죠. 캐트라고 한다고. 마른 하늘에도 난류가 생긴다. 그래서 대개 이제 항공기 역전층을 통과하는 경우에는 이착륙할 때니까 비행 속도가 빠르지 않은 상태에서 요란이 생기면은 갑자기 어떤 요란, 쉽게 말해서 속도가 안 나거나 그러면은 실속이 발생할 수 있겠죠. 그래서 항상 이제 착륙할 때나 그럴 때 보면 굉장히 위험합니다. 지면에 가까이 있기 때문에. 그 다음에 항적에 의한 난류. 항적이란 것은 비행기가 지나간 자리를 항적이라고 하죠. 조금 전에 말씀 나왔죠. 대형 항공기 뒤에 후류가 있다고. 그래서 폴텍스 웨이크 터블런스, 항적에 의한 난류. 이것은 이제 비행 중인 여러 비행체 후면에는 항상 소용돌이 어떤 바람이 생깁니다. 그래서 다시 말해서 우리가 보통 우리가 만든 거라 해서 인공 난류라고 하는데 특히 대형 항공기가 이착륙한 직후에 활주로에는 많은 소용돌이가 눈에는 안 보이지만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온도가 엔진에 나온 온도가 높아가지고 있던 그런 현상도 있고 뒤따라 이착륙한 소형 항공기는 그 영향으로 출렁거리거나 갑자기 밑으로 떨어지거나 그런 여러가지 영향을 받으니까 대형 항공기가 이륙하거나 착륙한 뒤에는 곧바로 따라서 가서는 안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중요한 것 중에 이제 하나가 청천난류입니다. 캐트 클리어 에어 터블런스, 맑은 하늘에 터블런스, 요란이 생겼다. 청천 요란이죠. 한자말로 똑같습니다. 맑을 청자, 하늘 천자, 어지러운 자, 흐름물 자, 청천난류. 이것은 이제 맑은 하늘에서 수평 또는 수직으로 전단풍이 발생한 난류인데 옛날에는 비행기 운항 고도가 낮아서 어떤 저층에 있는 큰 건물이나 산이나 그런 것이 주로 난류 원인이었는데 비행기가 요즘 제트기 같은 경우는 높이 나오니까 난류가 없을 것이다 생각했는데 의외로 항공기 순환도가 높아지면은 구름 한 점 없는 고공 높은 하늘에서도 난류가 있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그걸 보고 청천난류라고 합니다. 주로 이제 중위도 상공에서는
11월에서 3월 사이에 속도 한 250노트 이상 되는 강한 제트 기류가 흐르고 있다는 것은 우리가 어떤 외국에 멀리 갈 때 보면은 갈 때는 빨리 가는데 올 때는 늦게 온다거나, 갈 때는 늦게 가는데 올 때는 빨리 온다거나 시간 차이가 있죠. 같은 거리인데 그런 경우는 제트 기류를 타면은 빨리 가고 그걸 못 받으면 늦고 이제 그런 예가 있겠죠. 그래서 제트 기류가 흐르고 있어 가지고 제트 기류가 빠른 속도로 흐르니까 거기에 동반한 난기류가 실제로 생길 수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청천난류는 고도에 관계없이 맑은 하늘에서 발생하는 모든 난기류를 그냥 청천난류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구름이 없이 이제 맑은 하늘에서 생기는 난류. 그래서 구름이나 지형에 의해 발생하는 난기류는 예측이 가능하죠. 구름이 많이 꼈거나 뭐 산이 막혀 있거나 하면은 난류가 있겠다 생각을 하는데 청천난류는 안 보이니까 예측할 수가 없고 그래서 아주 위험하다 이제 그렇게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아무튼 영어만 잘 아시면 되지 여기서 특별하게 뭐 몇 미터, 몇 킬로, 몇 마일 그 필요는 거기까지는 안 하셔도 되겠습니다. 연습 문제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1번 지표면 부근에서 일어나는 저층 윈드시어가 가장 위험한 이유는 윈드시어는 바람이 전단풍인데 갑자기 위로 내려가거나 아니 올라가거나 내려가거나 한 건데 지표면 부근에서 왜 위험할까요? 1번 지면과 거리가 가까워서 대체할 시간적 여유가 부족하다. 그렇죠. 위에서는 조금 떨어지거나 올라가거나 해도 관계 크게 놀라기만 할 뿐인데 바로 지면에 가까이 착륙하고 있는데 윈드시어로 툭 떨어져 버리면은 당황해 가지고 밑에 활주로에 부딪힐 수도 있겠죠. 그래서 이런 대처할 시간이 없다. 그래서 지표면은 특히 위험합니다. 2번 지상 1기에서 바람의 방향 기준은 진북을 방향으로 합니다. 지상 1기도에서는. 그 다음에 공기 이류 영향이 가장 적은 것은 뭐 기압 경도력은 고기압에서 저기압에 바람 부는 건 알 것이고 그 다음에 어떤 전향력도 알죠. 지구 자전에 생기는 것 이것은 뭐 앞에 다른 과목에서 많이 배웠습니다. 우리가 이제 코리올리 힘이라는 이제 전문 용어 썼죠. 전향력. 지구가 자전을 하니까 기압 경도력에 의해서 분명히 바람이 불 때는 고기압에서 저기압으로 수직으로 시간 90도로 불지만은 자전을 하니까 바람이 처음에는 이렇게 예를 들어서 밑에서 위로 쭉 이렇게 수직으로 고기압 저기압으로 이렇게 불다가 지구가 자전하니까 따라서 이렇게 휘어가지고 그런 바람 기압 경도하고 비슷하게 흐르는 것 그걸 보고 전향력 또는 코리올리 힘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다음 공기 이류 영향에 의해서 마찰력 어떤 큰 산이나 건물이나 있으면 마찰력이 있다 했죠. 중력계수는 실제로 지구의 어떤 중력이라는 것은 여기에서는 공기 이류에는 크게 미치지 않습니다. 그래서 영향이 작은 것은 하면은 중력계수입니다. 기압 경도력에 의한 건 바람 부는 것이니까 우리가 다 알고 전향력도 그 마찬가지고 마찰력 다 있는데 중력계수는 이 중에서는 제일 적다. 4번 바람이 고기압에서 저기압으로 불 때 휘어지게 하는 힘은 조금 전에 답 나왔죠. 고기압 저기압으로 불 때는 분명히 직각으로 수직으로 불 건데 왜 이렇게 휜다 했죠? 지구가 자전 때문에. 그걸 보고 우리가 뭐라 한다? 전향력이라고 하고 전문용어로 코리올리 힘이라 한다 그 말입니다. 그 다음에 난기류와 간격가 가장 작은 것은 난기류 항격에 의한 난류 있다 했죠. 큰 비행기 뒤에 따라하지 말아 했죠. 청천 난류 맑은 하늘에서도 난류가 생긴다. 윈드시어 전단풍이라 했죠. 갑자기 바람이 없어지거나 해가지고 비행기가 밑으로 쭉 내려가는 경우. 지구 공전에 의한 온도 차이 이것은 우리가 지금까지 뭐 교과서에 나온 적이 없으니까 4번이 관계가 제일 적습니다. 이상입니다.